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오전 5시 12분입니다. 오늘은 증시하고 환율부터 먼저 보고 코인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코인이랑 증시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은 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고 한번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미 소리가 생기네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69원으로 좀 진정되고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 미국 금리 인하를 좀 이제 할 거다라고 좀 확실시 됐습니다. 이번에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하고 다음 달에 나 금리 인하 할 거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올해 2번 정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그래서 남들은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 작년부터 가장 추천드렸던 상품이 뭐였죠? 가장 모스트 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아직도 채권 괜찮아요.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리스크다 싫다, 나 매매하는 거 좀 불안한 거 싫고 잠 편히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채권을 사시는 게 괜찮습니다. 미국 금리가 3%대 3% 중후반 정도까지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2%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약 1포인트, 1% 정도 떨어뜨릴 거고, 미국은 약 2.5에서 2% 정도, 2에서 2.5% 정도, 많으면 3% 정도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만, 한 방에 3%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또 추이를 좀 보면서 천천히 아마 떨어뜨릴 겁니다. 왜? 금리를 급하게 떨어뜨리게 되면, 미국에 들어왔던 그 자본이 잘못 빠져나가면서 지금처럼 미국 증시에 폭락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자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엔화입니다. 엔화 참 안 오르니까 짜증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맨날 누군가는 뭐 얼마 벌었다더라, 몇억 벌었어, 대박 나는 매매법, 기법 이러면서 하는데, 물론 한쌤이 그런 것들 알려드리기도 하고 타점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2%, 5% 기법이라든지 역회된 숄더, 그리고 뭐 브레이크 걸고 뭐 과미도 타점 이런 것들을 막 언급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거면 정말 그렇게 섬세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사고 팔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제 방송을 보는, 특히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른다 하더라 해서 사가지고 그냥 덩어리 전부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들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놓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종목 엔화입니다. 엔화 지금도 많이 올랐죠, 그죠? 9원 밑에서는 편하게 모으셔도 된다. 저희 한쌤은 평단은 8.6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2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계속 사는 거란 말입니다. 9.1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제 요 9.4 여기서 사면 정체될 수 있거든요. 9.4 정도에서 정체될 수 있고, 미국,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렸고, 한국도 지금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는 0.25%나 0.5% 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9.5에서 1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과 S&P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그대로 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막 폭락한다라고 난리를 쳤었을 때,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이 패턴이면 한번 들고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나스닥도 많이 반등을 했었지만 다시 대단히 돌아와 버린 상태고, S&P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뭐 탐 패턴을 더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장된 패턴 한 번 더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숏 포지션을 또 들어갔던 걸 보여드렸어요. 그죠? 좀 아쉬워요. 제가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나면 아쉽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숏을 보여드렸던 게 요 타점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다시 숏을 들어갔거든요. 먹고 다시 숏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중간에 엇박자 한번 타가지고 손해가 조금 나고, 그죠? 너무 그러니까 몇 대를 쳤는데 반등이 나오길래 숏을 했다, 볼면 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길래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서 뭐 많이 못 먹었습니다.
들고 있었으면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야.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한 15만원에 30만원 정도 하루 일당치기밖에 못했네요.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면은 25만원이면은 10% 넘는 수익이에요. 실제로 이보면은 100포인트 정도 빠졌지만, 100포인트면 약 2% 빠졌지만 10% 정도 수익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밖에 못 먹었다는 거지. 요 슈권. 그래서 매매는 그런 거니까 또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이 하락을 다 먹었었던 것처럼 여기는 좀 급하게 빠져서 조금 제가 좀 쫄아가지고 매매를 조금 엇박자 그래도 수익을 좀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타점이에요. 이런 것들 제가 노렸던 타점들을 공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단톡방 인증해 드렸잖아요. 그죠? 요 추세가 깨진 요 타이밍, 그리고 여기서 요 추세가 깨진 요 타이밍, 이렇게 두 타이밍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지금은 더 빠질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제 원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공략을 또 해야겠죠. 바로 빠지게 되면 이제 반등을 노릴 거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숏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러니까 지금 요 차트로는 한 5,500 정도 이상, 그래서 선물 차트에서는 5,550 정도에서 타점을 잡고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사지 마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급반등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또 꼬라박았다. 그죠. 물론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인 건 압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주식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매물소리가 좋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실적에 관련된, 일단은 뭐 실적에 관련된 것들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금리 인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일드하게 좀 조정을 보고 갔으면 전 좋겠다. 그리고 한쌤은 무적정적인 상승보다 마일드한 조정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많이 올랐네요. 금값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금 사라야 되잖아, 차라리. 금이 안정적이긴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투자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투자처가 이렇게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증시 코스피도 좀 흔들림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코스피는 어디에 있을라나요? 네, 코스피. 많이 빠졌네요. 그쵸? 22,700 정도. 코스피도 조정이 조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 2,800포인트를 볼 거다라고 올 초에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작년 말 정도에서. 그래서 목표치는 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 달에 3,000을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한국 증시도 이제 옆으로 조금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금리 인하기일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고배당 실적주들. 그쵸?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많은 주식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봐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2배 올랐네? 그러니까 코인보다 이런 좀 실적도 본진이 되고 이런 모습 되는 애들 찾으셔야 되거든요. 넥슨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젠 전 넥슨 시장 언해였고요. 이 위로는 관심 없어요. 저는 더 가도 관심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 제가 했던 게임들이죠. 했던 게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면서 수세 많이 돌려줬지만, 이 위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가더라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타점을 노리더라도 무조건 눌림목을 노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한쌤의 철칙이죠. 그러니까 한쌤은 그 왼팔에서는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GS건설 또 많이 올랐죠. 그죠? 이런 것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코인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르기도 했겠지만, 코인 사실 우리가 좀 딱 짜놓고 얘기해서 작년 어디 갔냐,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코인 크게 오른 거 없잖아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제가 증시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제발 증시로 좀 넘어가자고. 근데 말씀 안 들으시죠? 재미없죠? 그죠? 이런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빠른 결과를 원하니까. 자,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라는 종목은 이제 매력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 자, 여러분들 강의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멘트 듣기 좋네요. 네.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거, 싸다고 사는 종목들은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십시오.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99%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다고 사는 종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오히려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패턴이 매력적이거든요. 왜? 내가 그건 돈을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을 한 방에 사가지고 빵 수익을 내는 거는 선수들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행화를 하고 월급 장사를 하고 남았는 돈으로 좀 투자를 하고 남았는 돈으로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초입부를 생각하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밴딩이 좀 나오면 또 잠시 기다렸다가 또 올리면 또 사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고물량만 가지고 팔아버리고 또 다른 거 찾아가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부터 한 많이 가면 25만원? 저는 한 18만원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좀 분할매수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마트 어제인가 그저께 생방송에서 많은 분들 물어보셨는데, 이마트도 지금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 실제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도 이럴 때 사모으시면 된다. 지금 사는 거다. 지금 이럴 때 사는 거다. 떨어지더라도 이럴 때 사는 거야. 지금 딱 요 모습.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는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저께 요 모습. 요때 딱 사는 거예요. 요때 잡아서 딱 걸리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요때 그냥 그죠? 그럼 뭐 5% 정도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지금은 딱히 그냥 눈에 확 띄는 건 없고, 넷마블은 관심 별로 없습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뭐 그렇게 좋다라고 뭐 제가 이제 분석이 조금 그래도 덜 돼 있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 시청해주시는 감사하는 분들께는 가능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은 안타깝게도 좀 빠져버렸어요. 어제인가 그저께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뚫는 걸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미국 증시의 조정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드디어 62,000불에 도달했습니다. 단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실제 단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단타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희 플로우 1,000원 갔단 말이에요. 1,000원 딱 찍었어요. 그죠? 910원에 제시해드렸잖아요. 10% 오른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수익을 못 내고 나온 거는 여러분들 탓이라는 거예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왜? 맨날 말씀드리는 이야기들. 무슨 말이죠? 물론, 영원한 저점과 영원한 고점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면 밑으로 좀 하라. 그죠? 그리고 만약에 들고 있는 분들은 시대 비중이 가벼운 분들 들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막 오심초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중요한 거야. 한쌤 그냥 들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고 있어요. 많이 아파요. 30만원이나 손해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해서 이 수익금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타는 저한테는 선물이거든. 아까 전에 지난번 우리 S&P 숏 쳐가지고 벌었던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 들어갔고, 이번에 또 S&P로 또 수익이 냈죠. 그걸로 또 물타기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그냥 분할 수산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62,000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반전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런 식으로 65,000불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완만하게 다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은 이런 시간들을 제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는 구간들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나 저는 알트코인들 좀 관심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비트코인 꽤 많이 빠졌었는데, 이때 역시나 BTC 차트를 조금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A사부터 BTC 차트 보겠습니다. BTC 같이 빠졌습니다. 아, 좀 애매하네요. 그죠? 비트코인 빠지면서 4시간 차트인데 A다가 BTC가 같이 좀 맞아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A다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엘프, 그래요. 조금 아쉽네. 자, 이오스가 좋은 패턴을 만들고 있었었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아, 너무 가서 아프다. 안타깝다. 그죠? 이놈의 이오스는 정말, 그리고 플로우도 좋은 패턴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같은 경우는 BTC 차트에서 1000 아래 한 970, 80 정도에서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터졌잖아요. 이렇게 누구랑 똑같아요. 이거 넥슨 터지고 나서 콩 이렇게 나가면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플로우는 나중에 BTC 차트 일정들 보면서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월 15일 광복절쯤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크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 놓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조금 분출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하면 좀 기분 좋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사셨던 분들은 그냥 910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죠? 910원 맨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몰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롭네트워크, 라이트코인은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클레이튼, 대략적으로 몇 개만 보면 되니까, 루멘. 네. 하여튼 조금 반사하다 조금 부러졌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미국 증시를 좀 넘어갔나?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한화입니다. 한화 차트에서는 지금 김프가 조금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프가 많이 붙으면 좀 좋지는 않은데 김프가 한 2% 정도 좀 붙고 있어요. 그래서 8,900만원 정도에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목균형표 8,700만원 전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입니다. 여기서 지금 살짝 지지를 살짝 받으면서 조정이 멈춰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처럼 이렇게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락 다이버전스긴 하지만 이 편집이 꼬여 있어가지고 하락 다이버전스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넘기는 모습을 또 기다리고 들어가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못하게 해서 꼴렁꼴렁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밑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없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단타를 좀 쳐보고 어쨌든 요 웨이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일단 여기서 8,700만원, 62,000불 정도에서 단타 포인트 하나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알트코인 연습 모습들을 좀 꼭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고 저렇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약간의 약반등 정도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한 번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또 트리플 형태가 되거든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트리플 패턴이면은 이 밑에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다가 아니라 그냥 타점입니다. 꽤 맛있는 타점. 제가 예전에 나스닥으로 숏을 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 인정드렸던 1,000만원 정도 벌었던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진 않은데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숏을 딱 창설하죠. 되게 신기했죠. 그죠? 여기서 숏 계속 숏 물량들다 주력다 숏 이렇게 했다가 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3번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자리는 무조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묻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비슷하잖아. 잠시만요. 여기인가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밑에는 올라갈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일단 숏을 잘 때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자리, 도전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한번 또 반응을 주고, 그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가을에 대한 시나리오가 최악의 경우는 한 7천만원까지 빠져서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쌤, 그럼 농사는요? 농사는 계속 내버려 두십시오. 그죠?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 먹고 지금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 정도는 도전해볼 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플도 좀 900원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 솔라나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 넴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 넴은 뭐 대박 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께 역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에이브는 이건 차트가 참 예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힘을 좀 잘 내고 있네요. 에이브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알트코인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라 봐라라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예전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참 예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시세가 분출이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플로우 좀 아쉽습니다. 그죠? 아쉽지만 어쨌든 850원을 크게 하방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좀 버텨주기만 해주면은 나중에 시간만, 이 구간은 8월 중하순까지 잘 버텨주기만 하면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시세가 분출돼서 1250, 1300원 정도까지도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아직도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시고 막 괴로우시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돈을 벌려고 억지로 하면 다쳐요. 돈을 벌기 딱 좋은 흐름은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여기 구간 어딘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습 딱 나올 때 이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 이 모습, 그냥 이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 모습 외우자. 거리랑도 같이 나오고 보조지표 모습, 이런 모습 그냥 외우자. 이걸 외웁시다. 앞에 거리랑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되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가려면 여기서 찍어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이게 이제 확장이 돼야 되거든. 이렇게 패턴들이 확장이 돼서 주봉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 주봉으로 가면 예, 그럴싸할 겁니다. 잘 만들고 있거든요, 패턴을. 자, 그죠? 주봉으로 가서 여기서 뭐 이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얘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숙제는 다 했는데 요새 완성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면 간다고. 그래서 가을에 이게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실패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만들어 주기만 하면 간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사실 우리끼리만 봐야 되는데 다 공개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웃은 조금 뿌라졌어요. 이웃은 이제 박살 좀 났는데 박앤셀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제가 뭐 이웃 100만원치 사놓고 있는 종목이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한 4, 50만. 이웃 때문에 지금 이웃 상당히 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봐봐. 웃으면서 편하게 손실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다른 종목 주식에서 또 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통 쳐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쌤도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가벼운 시대다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가벼운 시대.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한 수천만 원 넣었으면 저도 막 멘탈 터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참 25년 스타트 할란지 한번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빠지는 영향이 지금 증시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시에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높게 나오게 되면서 8월 5일날 또 이제 실업 관련된 취업자 수 이런 게 좀 뜰 겁니다. 실업자 수 비율,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실업자 수가 4%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큰 하락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5%를 넘어서 6%까지 진행이 돼버리면 미국도 리세션에 닥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를 하고 계시면서 그걸 결과를 봐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버틸지 이런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영향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지금 좀 반등하네. 아무튼 많이 빠졌으니까 또 반등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이제 900원대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비트코인 또 9천만원 넘어가고 있네요. 그죠? 8,800. 김프 때문에 우리 하나는 좀 덜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나스닥 누구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2,000불 도달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도달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기통 차죠? 62,000불. 62,200불이니까 이 정도는 도달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62,200불. 그래서
65,000 지금 항해하고 있네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그죠? 65,000을 좀 확인을 하고, 아마 주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꿀렁꿀렁 거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좀 더 빠지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들더 빠지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 좀 들어왔네요. 그죠?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65,000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럼 타점 요또 잘 노리신 분 또 단타 타점은 좋은 타점인 거죠. 요 프로 되는 것도 5% 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단타는 단타답게 치시고요. 그리고 장타는 장타답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